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료 안 내는 인사청문회는 처음 봅니다. 자녀들의 증여 의혹 문제라든지 그에 관련 자료들은 자녀들이 정보 제공 미동의하기 때문에 낼 수 없다.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청문회까지 가봐야죠. 청문회에서 검증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여당 단독의 인사청문회 개최는 말 그대로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어떤 꼼수를 동원해서 진행할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이혜훈 후보자부터 사퇴시키십시오. 억류돼 있는 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고를. 자,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리는데 방금 보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이 후보자가 이제 대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면서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들여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십시오.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럼 이유는 뭘까? 이미자 의원의 청문회 거부 이유. 이혜훈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지금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봤고요. 국회의원을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 점 이걸 들었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도 그렇고 네. 청와대와 민주당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이혜훈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뭔가 따지고 질문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어떤 것들을 자료들 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혜훈 후보자가 이게 마치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이런 것들 등등을 하지 않으면 떼주지 네. 않으면 사실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보면 이혜훈 후보자 자녀들의 헌혈 기록, 몇 회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제출하고 실적 불리한 어떤 이 청약 문제라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19일 하루 동안 청문회를 해봤자 그냥 요식행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고 언론 보도만 갖고 지금 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갖고 예를 들어서 그 허점이나 어떤 불법 여부를 따져야 될 텐데 아예 그걸 못하게 생겼으니 지금 일단 이미자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 청문회 할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이 청문회가 늘 문제가 된 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만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 사실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대로라면 사실상 청문회를 할 저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정확한 청문회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이 얘기한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이혜훈 후보자가요, 야당에서 5번 공천을 받은 인물이라면서 화살을 지금 야권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야당에서 너무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은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으신 분이에요. 3번 국회의원 하셨고요. 그때 다 공천 받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봤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현정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설사 만약에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지금 자료 제출 나온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 많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 총리, 국무총리 그 청문회 때처럼 자료와 증인 출석이 미흡한 그야말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강행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청문회는 국회 역할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 강행하고 말고의 입장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예. 자료 제출이 뭐 전혀 안 된 것처럼 국민의힘 뭐 이미자 위원장이나 얘기하시는데 김태년 의원이 또 하시는 말씀 보면 자료 제출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김태년 의원 본인도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예.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추가적으로 성실 제출을 받아서 그래도 청문회는 하고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청와대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는 않고 있고요. 야당에서 위원장이 뭐 자료 제출이 또 어떤 청문회든 늘 성실하게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청문회라는 공개된 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부정적 기류와 비판적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건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청문 보고서에 조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은 그건 이제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소명이 안 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죠. 철저하게 검증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해봐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만약에 모든 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의 부적격 의견을 담을 수도 있다. 그럼요. 소명이 안 되면. 지금 언급한 걸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운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려서 입단속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거치 결단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나오며 손절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진짜 어떤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그 전부터 안 좋은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이해운 후보자 관련해서 전혀 옹호가 없었고 검증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럿 밝히셨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위원인 지금 김태년 의원도 아마 인사청문회 검증위원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박홍근 의원님도 검증위원인데 옹호가 아니라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의 분위기는 안 좋죠. 그리고 그 훨씬 이전에 이해운 후보자의 이 그 보좌진 막말 논란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장철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결단해라,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를 밝혔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청와대 입장과 당의 입장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이해운 후보자를 국민통합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지명했기 때문에 청와대 스스로 지명 철회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오히려 이게 이제 보수 인사이기 때문에 약간 토사구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 스스로 지명 철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운 후보자가 결단을 해야 된다. 당과 그리고 정부에 너무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해대위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입장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얘기는 뭐 들어보자는 청와대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진면목을 이번에 사실 알게 됐는데 일관되게 공인의식은 없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 인생을 그러니까 공적인 장치를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해온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저분이 이제 갑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한 것도 그게 공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자기 언론 보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일 때 막 그 고성을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투기 의혹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당첨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게 사익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인데 자기가 지금 뭐 나라를 위해서 또는 뭐 나를 지명해준 대통령을 위해서 사퇴하겠다? 그럴 결심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청문회가 과거에는
모든 의혹들이 이제 거기서 청문회에서 다 제기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 청문회 전에 사실 이미 언론들이 중요한 의혹들을 다 제기를 하고 야당 의원들도 그 전에 다 그런 것들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청문회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국민들은 이건 부적격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청문회 때 보자. 청문회 때 가보면 이미 다 굵직한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고 또 여당에서는 옹호하고 막 이러니까 뭐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청문회가 면죄부를 주는 그런 그 수단으로 그런 요식 절차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고 저렇게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가 유일한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